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바로 내일이지만은 내일 새 시장이 누가 될는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도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후보들 간의 표 차이가 매우 근소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우선 투표수가 적은 데다가 메일인 투표, 이 우편 투표와 early voting 투표, 조기 투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에다가 우편 투표 플러스 조기 투표까지 합해야만이 확실한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1등, 2등의 차이가 근소하게 되면은 recount, 재검표 사태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 마감이 3월 12일이니까 3월 13일경이나 내일 투표 집계가 완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의 룰이 누구든지 50% 과반수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는 4월 2일로 예정이 된 런오프 결승전에서 최다 득점자 두 사람이 다시 겨루어야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을 차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는 첫째로 최소한 3월 12일까지는 가게 될 것이고, 둘째로 여기서 또 4월 2일까지 가서 한 번 더 결선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시장 선출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벌어지게 되는 시장 선거 현황이 어떤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번 선거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카고가 이러다가 디트로이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시민들에게 있어 온 지는 벌써 여러 해가 됐습니다. 시카고시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부패는 계속되고 있고, 세금은 높고, 범죄는 더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은 떠나고, 이러다가 시카고가 디트로이트 짝이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파산을 선언하면은 도시가 텅 비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서버브에 사는 우리도 함께 몰락을 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될 것이고, 세금과 피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좀 특출한 리더가 하나 나와서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절실하게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개혁적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을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나선 인물들을 보면은 여기서는 거리가 멉니다. 부패와 관련된 사람들이 조직 그리고 나라를 앞세워서 당연히 계속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고, 그 밖에 14명이나 되는 후보들의 면모를 보면은 이 큰 도시를 개혁하고 잘 리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이 궁색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벌어지는 선거인데 그나마 여러 가지 이유로 승패를 가리기조차 힘들 것이다. 혼란이 예상될 것이다. 그런 우려의 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성을 보면은 시카고 시장 선거 사상 가장 혼잡한 선거입니다. 후보가 14명이나 난립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부패에 연루된 소위 버크프로라는 사람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득권과 조직과 달러 때문입니다. 부패의 정치가 청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예측 불허의 선거입니다.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고,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 숫자가 증가를 했고, 후보자들 간의 표수 차이는 매우 근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상의 특이한 점으로 시장 선거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강합니다. 자칫하면은 이 선거로 3월, 4월을 다 보내고 재검표 사태 또는 제소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내일 시장 선거가
혼란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의견의 근거들이 있는데 우선 후보가 많다는 거, 14명이나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후보들 사이에 지지율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 또 여론조사 결과 아무도 뛰어난 지지 세력을 가진 후보가 없고 후보들 사이의 지지도 차이가 1, 2% 정도입니다. 그리고 50% 이상 지지율 획득자가 없다. 최고 지지율이 14,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일 표가 나온다면은 4월 2일에 런오프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편 투표 신청이 지금 6만 2천 건이나 되니까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undecided, 미결정표가 20%나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내일 1, 2위 득점자 표 사이가 아주 미미하고 우편 투표를 기다려야 하고 한다면은 선관위원회의 마감 시간이 3월 12일이니까 내달 중순이나 돼야지 1, 2, 2위의 득점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차이가 또 근소할 경우에는 recount, 재검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들의 권리가 있는데 득표 차이가 5% 미만일 경우에는 우선 전체 투표구의 25%까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래도 석연치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서 full recount, 전체를 다 recount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위의 득점자를 가리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가 완결이 된다면은 다시 4월 2일로 예정이 된 runoff election에서 이제 1, 2위 득점자가 결판을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도 시카고 시장 선거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3월, 4월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로 봐서는 버크포에 관련된 프랙 윙클 현 쿡카운티 프레지던트와 이 사람이 이제 조직 면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리고 빌 데일리 역시 이 버크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데 선거 기금이 820만 달러나 됩니다. 두 사람이 조직과 달러 면에서 월동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율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뒷그룹과 근소한 차이입니다. 바로 뒤를 따라가는 후보가 수제나 멘도자 그리고 로리 라이풋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연합 전선을 펴서 바로 앞에 가는 기득권 세력의 후보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표를 의식해서 이들이 프랙 윙클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처리 문제 그리고 부패 문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멘도자도 역시 버크포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로리는 이제 연방검사 출신이고 개혁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조직과 달러 면에서는 모두 열세입니다. 지금 선거 결과의 근간은 20%에 해당하는 미결정표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6만여 건이나 되는 우편 투표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일 날씨가 얼마나 추울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나의 부동산 가격, 나의 집값이 안정이 될까 아니면 불안해져 갈까 또는 부패와 범죄가 이 도시에서 줄어들까 아니면 더 승해질까 또는 세금과 피가 더 올라가게 될까 안정될까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저녁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은 공식 일정 첫날인 27일 오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뒤에 열릴 이번 2차 미북 회담에서 발표될 이른바 하노이 선언에는 어떤 구체적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영화 로마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제9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쿠아론 감독은 어제 헐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바이스 에담 맥케이,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요르고스 란티모스, 콜드워 파벨 파블리코브스키, 블랙 클랜스맨 스파이크 리를 제치고 감독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로마는 스페인어로 만든 흑백 영화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시정부가 잘못된 살인죄 유죄 판결로 3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한 시민에게 $2,100만 합의금을 배상키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 위치한 스미밸리 시정부는 지난 23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72세 크레이그 콜리와 $2,100만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리는 지난 1978년에 한 여성과 그녀의 4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가 의회에 공개되지 않으면 제출 명령을 하겠다고 어제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습니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부위원장은 민주당은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뮬러 특검을 소환해 증언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가 러시아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온 뮬러 특검은 곧 21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3월 1일까지였던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국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양해각서 형태의 중간 합의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월 정상회담에서 정식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언론은 어제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논의해온 문서들은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위한 단일협정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최대 미국 연합감리교단 UMC 특별총회가 23일부터 26일까지 미주리주 샌루이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성소수자 이슈를 공식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시카고 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김태준 목사, 김광태 목사, 이종민 목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이간의 성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특별총회에서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벌어지는 시카고 시장 선거의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내일 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4월 2일 결산회까지 가서 1, 2위 득표자가 다시 결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1, 2위의 득점자로 우편 투표자가 많아 내달 12일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명한 시카고의 R&B 가수 R. 켈리가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지 못해 계속 감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는 3명의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데 검찰의 기소는 10개 혐의에 달합니다. 그는 체포된 후 보석심리에서 100만 달러의 보석금 판결을 받았으나 보석금 지불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헤어 공항 입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형 빌보드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광고는 무죄의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녀의 투옥은 잘못된 것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운동을 주관하는 시카고 애국 포럼은 지난 토요일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유사한 대형 광고판은 시카고를 비롯한 뉴욕 등 여러 다른 도시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한때 일부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23도, 밤 최저 12도. 내일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25도, 밤 최저 23도. 수요일 흐리고 낮 최고 32도, 밤 최저 15도. 목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17도입니다.